케이스 1번부터 가볼게요. 거기 이제 순열의 수랑 조합의 수의 성질 뭐 이래가지고 몇 개 써져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NPN이 N팩입니까? 라고 써 있죠. 이거 뭐 당연히 참이지. 그냥 완전 기본적인 거 써놨어요. 지금 거기다가 완전 기본적인 거 써 있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NC0이 0이냐라고 물어봤죠. 니은이. 이거 NC0 0 아니죠. NC0 1이라 그랬어요.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 NCR이 NCN-R이랑 같냐, 뭐 이건 외워달라고 했던 그 식이지. 뭐 당연히 참이고요.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NCR이라고 하는 게 NPR에다가 R팩을 곱한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당연히 틀렸지. NCR은 뭐라 그랬냐면은 NPR을 R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순열이고 이게 이제 조합인데, 조합은 순열에서 순서 바꾸는 경우, 순서의 개념을 제거한 개념이 조합이라 그랬지. 순열에서 순서에 대한 개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 바꾸는 걸 나눠버리겠다. 이게 이제 조합이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게 케이스 1번에 있는 문제. 케이스 2번에 있는 거, 조합의 수의 성질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조합의 수에 있는 성질 두 가지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방금 전에 얘기한 거, NCR은 NCN-R이랑 같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나 N개 중에 R개를 제외하고 뽑는 거나 뽑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거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NCR은 N-1CR-1 더하기 N-1CR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두 개가 이제 조합의 수의 성질이에요. 요 밑에 거는 설명 그렇게 했었지.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해서 뽑거나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하고 뽑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시험의 단골이니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거기에 첫 번째 문제는 14CR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4CR 플러스 2랑 똑같을 때 자연수 R 값으로 적절한 거 다 구해주세요.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또 공식에 심취하다 보면 공식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 둘이 똑같다 그랬고 14C까지 동일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R제곱이 R 플러스 2랑 같으면 얘네 둘은 당연히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애들은 두 개 있을 건데 그 중에 R은 자연수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면 될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같으면 그냥 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공식 생각하시면 되죠. 이 공식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뭐 이런 식이야. 여기 있는 수랑 더하면 n이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수랑 더하면 n이 된다. 근데 여기서 n은 14죠, 지금. 그러면 r 제곱에다가 r 플러스 1을 갖다가 더하면 14가 된다. 이거 이제 풀어보면은 R 값이 뭐 3이거나 R이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4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공식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앞에 있는 n 값이 나온다. 얘네 둘이 더하면 앞에 있는 14가 나온다. 이렇게. 이건 이제 공식 쓴 거고, 이건 뭐라고? 이거는 그냥 한 거야. 그냥 둘이 같아도 같을 거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11C5에다가 11C6을 더해달랍니다. 이렇게 조합의 수인데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한 칸 차이 나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한 칸 차이 날 때 저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2로 가겠죠. 요 n-1보다 하나 커야 되니까, 그치? 12C 하시고 나서 이 뒤에 거 중에 큰 거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써있는 수 중에 큰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공식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시험에도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라.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케이스 3번으로 갈 건데요.
케이스 3번이 이제 증명이죠. 증명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NPR 관련된 거 증명할 때, 즉 순열의 수 관련된 거 증명할 때 우리가 뭘 썼냐면은 n팩을 n-r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의 수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뭘 쓰냐면 n팩을 r팩 n-r팩으로 나눈 게 ncr입니다. 이걸 갖다가 써요. 이걸 이제 주로 갖다가 씁니다. 이거를. 근데 거기서 증명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에요. 거기서 뭐 해달라 그랬냐면 n-1c r-1에다가 n-1c r을 더했더니 이게 이제 다가 됨을 증명을 해달래요. 근데 이거 방금 우리가 했던 식이잖아요. 그럼 먼저 다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요 다가 뭐일 거냐면 ncr이겠지. 방금 참이라고 해서 써먹었던 그 식이죠. 이 식은 외워달라 그랬어요. 이거 당연히 이 식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증명하는 과정은 또 증명하는 과정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시면, 사실 이 내용을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설명할 때 그 상황으로 설명을 했죠. 뭐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특정한 한 명을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덧셈을 하는 상황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기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식화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수식화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의 수 개념으로 경우의 수 세는 관점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수식으로 증명을 해달래.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이죠. ncr을 이렇게 쓴다 그랬으니까 n-1c r-1은 어떻게 써지냐? 앞에 있는 팩토리얼 여기다가 올리시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팩토리얼 여기다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팩토리얼 앞에다 쓰시면 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팩토리얼 앞에다가 쓰시면 돼. r-1 팩토리얼 앞에다가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n-r 팩토리얼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교재랑 같이 써줄게요.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디가 가라고 써있냐면 얘가 지금 가라고 써있으니까, 사실 가랑 다만 구해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랑 다만 구해도 답은 이미 써져 있는 상태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거 증명을 마저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통분이거든요. 통분인데, 통분을 뭘로 시킨다고 써있냐면은 거기 보면 r팩에다가 n-r팩으로 이렇게 통분하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r팩에다가 n-r팩으로 분모를 통일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만 보시면 되지. 요 r-1팩이라고 하는 게 r-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여기 앞에다가 r 하나 곱하면 r팩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지는 게 r 곱하기 n-1팩이 분자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r팩은 그대로 갈 거니까 여기만 달라졌지, 여기만. 그럼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n-r 하나 곱해주면 얘가 n-r팩이 되는 거지.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갈 식은 n-r에다가 n-1 팩토리얼을 곱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지는 내용이, 통분을 한 목적은 둘이 덧셈 하려고 통분한 거니까 얘네 둘이 덧셈하면 이걸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저걸로 이제 n-1 팩토리얼로 여기를 묶어주다 보면 여기 써지는 게 뭐냐면 r에다가 n-r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나에 들어갈 말이 이거네. 순서가 반대로 써 있구나. 나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그치? 이게 뒤에 써 있고 이게 지금 앞에 써 있죠? 책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 가시면 r팩에다가 n-r팩이라고 써지고, 여기 계산한 값이 n이니까 n에다가 n-1팩 곱해주면 n 팩토리얼 되면서 ncr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빈칸 뚫려 있는 거는 사실 그 구멍 뚫려 있는 거 앞뒤로 따라가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그 조합의 수에 대한 증명을 할 때는 요걸 쓴다. 순열의 수에 대한 증명할 때 이거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지워지냐. 그 다음에 옆에 케이스 4번. 순열의 수랑 조합의 수를 구별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네 이거 구별하는 게 메인이에요.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이거 구별할 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좀 많이 있을 거니까 구별하는 게 이제 메인입니다. 근데 아무튼 5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전제로 깔리는 게 이거야. 각 상자에 공을 많아야 한 개라 그랬어요. 한 개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각 상자의 공은 많아야 한 개라 그랬지. 그러니까 많아야 한 개란 얘기는 각 상자의 공이 한 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많아야 한 개라 그랬으니까 공이 많아야 한 개 들어간다 그랬고, 첫 번째 상황으로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가 4개가 있대요. A, B, C, D 이렇게 서로 다른 상자 4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공 3개를 집어넣어 달래. 서로 다른 공 3개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공이 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 공한테 이름을 줄게. 공한테 X라는 이름이랑 Y라는 이름이랑 Z라는 이름을 줄게요. 공이 서로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름이 서로 다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달래. 근데 각 상자에 어차피 공은 최대 1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얘네들한테 지금 뭐 이런 그 함수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XYZ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 들어갈래? 이렇게.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럼 X가 대답을 하겠지. A, B, C, D 중에 마음에 드는데 하나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마음에 드는데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X가 이게 많아야 한 개라 그랬어. 많아야 한 개라 그랬으니까 X가 어디로 들어가기로 하면 Y는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Y가 고를 수 있는 건 3개, Z는 2개. 이게 약간 1대1 함수 느낌 나는 그런 유형이지.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 순열과 조합에 해당하는 수로 써달라 그러면 4개 중에 3개 고르는 상황 순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이게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일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상자가 서로 다른 건 동일하거든. 서로 다른 상자 A, B, C, D라고 써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공이 똑같이 생겼대. 똑같은 공 3개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랑 뭐가 다른 건지를 느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공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공의 지위가 서로 달라요. 이제 경우의 수 하면서 지위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을 할 건데, 얘네 3개의 공의 지위가 달라. 공의 지위가 다르다 보니까 요 X라는 공이 A에 들어가는 거랑 Y라는 공이 A에 들어가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다 세야 돼, 여기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어. 공이 똑같이 생겼다 보니까 공이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공을 이제 여기에다 넣기로 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공이 여기 들어가는 거나, 그러니까 뭐 이 공이 여기 들어가고 이 공이 여기 들어가고 이 공이 여기 들어가는 거나 비교를 해서 생각해봐. 이 공이 여기 들어가고 이 공이 여기 들어가고 이 공이 여기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고 느껴져야 돼요. 이게 똑같지. 왜 똑같아? 어차피 공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 공이 여기 들어가나 이 공이 여기 들어가나 결과만 같으면 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ABC에 공이 하나씩 들어간 거고 이 그림도 ABC에 공이 하나씩 들어간 거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공이 어디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차피 공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이 순열의 수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거를 순열이라고 생각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공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다 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4C3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여기 들어가나 얘가 여기 들어가나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ABC가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ABC 여기 있는 공 세 개가 서로 다른 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공을 주는 거나 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알았지? 뭐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반드시 뭐 이런 주머니 구조로 생각 안 해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공이 어차피 똑같아. 그러면 근데 이 똑같은 공 3개가 하나씩 나눠져서 상자 4개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상자 중에 고르는 거야. 저기 있는 저 상자 중에 이 공을 담을 상자를 3개 고르는 거야. 근데 공을 담을 상자 3개를 고를 건데 그 상자 3개는 이게 순서를 바꿔봤자 의미가 없죠. A, B, C가 상자로 선택이 되나, A, C, B가 선택이 되나, C, A, B가 선택이 되나, 얘 다 똑같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조합의 수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건 이제 순열이고요. 두 번째 거는 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한 게 거기 있는 케이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로 가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셔야겠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케이스 5번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케이스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구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이 대회 총 경기 수는 136회이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수를 구해달래요. 축구 대회를 하는데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한대. 근데 이제 총 경기 수가 136회래요. 축구팀이 몇 개 팀이 참가했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상황에 대한 해결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축구팀이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땡땡땡 해가지고 뭐 몇 개 팀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몇 개 팀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치러야 되는 경기 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요 팀 중에서 2개 팀을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 찾으면 경기 수가 나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셔봐.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자. 첫 번째 1번 팀이 있고 2번 팀이 있고 3번 팀이 있고 쭉 해가지고 뭐 X번째 팀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팀이 X개 있을 거 아니야. 이 X개의 팀이 참가했다고 해볼게요. X개의 팀이 참가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그 경기 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첫 번째 팀이 나머지 팀들이랑 경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요 첫 번째 팀들이 나머지 팀들이랑 경기를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이렇게 해가지고 X번째 팀까지 경기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는 X-1개일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개인데 요 1번이랑 경기하는 거니까 요 나머지 경기수 따지면 X-1회의 경기수가 발생을 하겠지. 그 다음에 2번 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2번 팀은 이미 1번 팀이랑 경기한 거 여기서 셌거든요. 그럼 2번 팀 같은 경우는 3번 뒤로 가는 여기 있는 얘네들하고 이제 경기를 하겠지.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기 수는 X-2회일 거고.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이 수용도로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한번 해보셔봐.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결국 경기를 하려면 두 팀이 이렇게 만나서 경기하는 거잖아요. 1번이랑 2번이 경기를 하건 2번이랑 3번이 경기를 하건 이렇게 두 팀이 만나서 경기를 하는 건데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은 1부터 X까지 X개의 팀이 있을 거고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은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간 팀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만큼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곱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닌 게 1, 2번이 이렇게 경기를 했으면 2번하고 1번은 경기를 안 할 거 아니야. 1, 2번이 이미 경기를 했으면 2, 1번 그러니까 1, 2번이 경기를 했으면 1, 2를 셌으면 2, 2를 센다고 안 센다고? 안 센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건데 1, 2가 서로 자리 바꾸는 건데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안 따지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지위가 같다는 얘기거든. 동일 지위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1, 2 이렇게 하나, 2, 1 이렇게 하나 똑같다는 얘기지. 어차피 지네 둘이 경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위가 같은 상황은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두 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은 나눠야 된다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X개의 팀이 참여한 상태에서 전체 경기 수는 어떻게 되냐면 X개 팀 중에 두 팀을 골라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요 결과가 이제 136이란 얘기예요. 요 결과가 136이야. 이 말을 이해를 하시면 돼. 두 팀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은 X개가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X-1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건 안 된다고요.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안 센다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조합의 수로 세집니다. 100%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경기 수는 NCE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경기 수는 XCE 또는 뭐 NCE 이런 식으로 두 팀 뽑으면 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 100% 본인께 돼야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알았지? 저거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뭐 이게 이제 136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계산해서 X 찾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그 아래 있는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8종류의 서양 타악기랑 8종류의 서양 타악기랑 4종류의 사물놀이 타악기가 있대요. 사물놀이. 근데 여기서 뭐 해달라 그랬냐? 12종류의 타악기 중에서 4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겠대. 그럼 A는 어떻게 된다고? 저기 있는 12개 중에 4개를 골라달래요. 그럼 이거지 그냥. 12개 중에 4개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뽑는 순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뽑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 누구 먼저 뽑든 아예 상관이 없다고. 그냥 12개 중에 4개를 뽑아달라고만 했으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돼 있냐? B는 4종류의 서양 타악기랑 2종류의 사물놀이 타악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4개 골라달라 그랬고 여기에서 2개 골라달라고 한 게 B야. 그치? 그러면 8개 중에 4개 골라달라고 했고 4개 중에 2개 골라달라고 했는데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 게 맞는 거죠. 이렇게 고르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골라야 되지. 따로따로 고르는 거 아니고. 횟수 이제 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답 찾아주시면 돼요. 계산해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슷한, 사실 이게 조합이 하다 보면 순열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상황이 더 간단해요. 나열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6번 뭐라고 돼 있냐? 지금 남자애들이 4명이 있고요. 여자애들이 3명이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1명씩은 뽑아달래. 적어도 1명씩은 뽑아달래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여사건,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는 경우로 풀이를 하긴 해요. 웬만하면. 무조건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몇 명 뽑는다 그랬지? 3명 뽑는다 그랬죠. 여기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야 된대요. 남자 1명, 여자 1명은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야 된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빵명인 경우랑 여자가 빵명인 경우를 뺄 거야. 그럼 되는 거 알겠지? 만약에 남자가 빵명이면서 동시에 여자가 빵명일 수 있으면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집합을 주구장창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합에서 하는 것처럼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은 한 번 빼줘야 되거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면 둘이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 빼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전체에서 반대로 빼는 개념이니까 이 경우 빼고 이 경우 빼. 근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뒤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한 번 더 해야 되지. 2번 빠졌을 거니까. 근데 여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남자도 안 뽑으면서 동시에 여자도 안 뽑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사람 안 뽑겠다는 얘기고 3명 뽑아달라 그랬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답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경우의 수는 7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남자가 빵명이라는 거는 여자애들 중에서만 3명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자가 빵명이라는 거는 남자애들 중에서만 3명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았지? 남자가 빵명이면 여기서 3명 뽑는 거고, 여자가 빵명이면 여기서 3명 뽑는 거. 그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계산해 드릴게. 7C3은 7
P3을 쓴 다음에 3팩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1이야, 그냥. 그 다음에 4C3 같은 경우는 4C1이랑 같다라고 바꿔서 풀라고 했죠. 4C3 한다고 또 막 4, 3, 2, 3, 2, 1 이렇게 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긴 하는데, 습관을 좀 들여놓읍시다. 습관을. 알았지? 습관을.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요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이상을 넘어가면은 바꿔서 풀자 그랬죠. 4명 중에 3명 뽑는 거나 4명 중에 1명 뽑는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것만 계산해서 답 쓰시면 되는 게 이게 8번 문제네요.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 3학년이 6명이 있고요. 2학년이 4명이 있대. 근데 여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명을 뽑겠대요. 4명을 뽑을 건데 2학년이 적어도 1명은 뽑혀야 된대. 2학년이 적어도 1명. 그러면 이제 보통 풀이를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아닌 걸 뺀다.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하겠다? 2학년이 적어도 1명이라 그랬으니까 2학년이 없는 경우를 빼겠다고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가 10명이니까 10명 중에 4명 뽑아주면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거기에서 2학년이 안 뽑힌다는 얘기는 2학년이 안 뽑히니까 3학년만 뽑힌다는 얘기지. 저 6명 중에서 4명 뽑아버리면 3학년만 뽑히겠죠. 그 경우를 제외해 주시면 돼. 그러면 10C4에 대한 연산은 어떻게 되냐? 19, 8, 7 쓴 다음에 4, 3, 2, 1 분모에다 써주시면 되고, 6C4는 항상 6C2랑 같으니까 이거 바꿔서 풀자 그랬어요. 바꿔서 풉시다. 습관에 좀 들이세요. 또 이거 막 계산 다 하고 있지 말고 약분을 4, 2는 8 하면 앞에 건 210이고 땅땅 하면 뒤에 건 1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또 막 다 할 줄 아는데 산수 틀려가지고 문제 틀리면 그것도 억울한 거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시면 7번 가시면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조건부터 다룬다.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수라는 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5일 동안에 그 하루 한 가지씩 운동을 하겠대요. 운동 하나씩 하겠다고 한대. 근데 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 5일 중에 3일은 요가를 하겠대요. 5일 중 3일은 요가 한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가를 하지 않는 2일, 그러니까 5일 중에 3일을 요가를 하면 이틀이 남겠죠. 근데 그 이틀 중에 하루는 뭘 한다 그랬냐면은 수영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하루는 뭐 한다 그랬냐면은 농구를 한다거나 축구를 한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겠대. 계획 몇 개? 계획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5일 중에 요가 할 날짜부터 정합시다. 5일 중에 요가를 할 날짜부터 정할 건데 잘 생각해봐. 어차피 5일 중에 3일을 고르는 거거든? 근데 그 고른 애들 간의 지위가 다른가? 잘 생각해요. 5일 중에 3일을 고를 건데 월, 화, 수가 골라지나 뭐 월, 수, 화 이렇게 고르나, 이 어차피 고른 애들 간의 지위는 어떻게 돼? 그냥 그 3일은 무조건 요가 하기로 하는 거니까 고른 애들 간의 지위가 동등하죠. 지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가 할 날짜 고르는 경우는 5C3 이렇게 되겠지. 요가를 할 날, 요일을 고르는 게 5C3. 5일 중에 3일 골라서 요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남은 이틀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가를 월, 화, 수 하기로 하면 이제 이틀이 남죠. 목금 이틀이 남을 거거든. 그럼 요 이틀 중에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먼저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목요일에 할 거냐, 이걸 목요일에 할 거냐, 목, 금으로 할 거냐, 금, 목 이렇게 할 거냐. 그 경우의 수 곱하기 2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걸 목요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치면, 이걸 목요일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치면 목요일에 수영할래, 줄넘기 할래 둘 중에 하나 또 골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금요일에 하기로 했다고 치면은 농구, 축구 중에 금요일날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푸는 거 보면은 사실 그 시나리오만 잘 세워지고 그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진행만 시키면 그 나머지 연산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꼭 문제 풀고 나면 쌤 저게 다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 세우는 게 연습이라서. 케이스 7번은 요 정도 선. 그 다음에 케이스 8번. 케이스 8번으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A, B를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대요. A, B를 포함해서 10명이래. 근데 4명의 학급 임원을 선출을 한대요. 10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A, B가 포함이 되는 경우랑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해달래요. 너무 쉽지? 그 A, B를 포함하는 게 A고 포함하지 않는 게 B죠. 그럼 A를 생각해보면 A는 어떻게 하면 돼? A, B를 포함을 한대. 그럼 A, B는 이미 뽑혀 있는 거잖아. 4명을 뽑을 건데 A랑 B가 이미 뽑혀 있는 거야. 그러면 A, B를 제외한 요 8명 중에서 A, B를 제외하면 10명 중에서 A, B를 제외하면 8명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8명 중에서 남은 임원 자리는 2자리밖에 없으니까 2명만 골라주면 돼요. 그리고 저 8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 뽑은 애들 간의 지위는 동일한 거 알겠죠? 어차피 걔네 그냥 다 임원하는 거야. 무슨 뭐 직책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걔네 다 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8스 2가 되고 B는 어떻게 되냐? A, B를 포함하지 않고잖아. 그럼 A, B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A의 상황 같은 경우는 4자리를 뽑을 건데 그 중에 A, B가 무조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남은 8명 중에 2명을 뽑은 거였고 B 같은 경우는 4자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근데 후보 중에 A, B는 제외를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남은 이제 8명 중에 4명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8명 중에 요 4자리를 채워야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뽑은 애들 간의 지위는 동일하고요. A, B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1, 2, 3, 4, 5, 6이라는 6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4장을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여기 중에서 4장을 뽑아서 뭘 만든다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 1과 3이 적힌 카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러니까 우선 4자리 자연수 만드는 건 나중 얘기고 우선 여기에서 4장을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4장을 뽑을 거거든. 4장을 뽑을 건데 그 4장 중에서 1과 3이 적힌 카드는 반드시 뽑혀져 나와야 된대요. 그럼 1, 3은 무조건 뽑아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6장 중에 1, 3을 먼저 이렇게 뽑아 놓을 거거든. 1하고 3을 먼저 뽑아놔. 1하고 3을. 그럼 뽑아 놓은 상태니까 얘네는 이미 뽑혀 있고 우리한테 남은 카드는 4장이 있는데 남은 자리가 2자리가 있으니까 저 4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아가지고 남은 2자리를 채울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이에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4장 뽑았어 이제.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있겠지. 1하고 3하고 어떤 숫자 2개가 이렇게 있겠죠. 4스 2까지 하면. 근데 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러면 4자리 자연수 만든다는 거는 여기 있는 4개를 일렬로 배열해주면 된다는 거잖아. 얘네를 이제 일렬로 배열한다는 게 이렇게 4자리 수를 만들 건데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 이런 식으로 배열해주는 과정이 추가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답은 이 모양이라 이거죠. 4개 중에 2개 뽑아가지고 뽑는 거 완성해놓고 나서 걔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4p4라고 써도 무방하고 연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케이스 8번에서 한번 끊었다 갈게요.